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어제는 날씨와 시장이 또 커플링 되더니 오늘도 디커플링 되더니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깥 날씨는 쨍쨍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시장은 이렇게 파랗게 좀 질려 있습니다. 2% 가깝게 밀리면서 장중 저점 방어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제 이런 신고가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일까? 어디에 겁을 먹은 걸까? 그렇다면 나는 전략 수정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마음속에 오늘 장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간밤의 내용들과 더불어서 시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들 오늘 두 가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강의해서 챙겨가세요. 오늘도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3,200선 방어하더니 결국 또 다시 내주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변화 상황 보죠. 김은별 캐스터, 어느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밀리는 걸까요? 네, 양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이런 하락세가 있었다면 우리 증시에서는 오늘 반도체 쪽이 굉장히 약한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앵커 말씀대로 3,200선 내려놓으면서 3,19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을 보시면 97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분봉 차트부터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요. 어제는 사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다만 오늘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200선 정도를 맴돌면서 현재 구간 그쪽에서도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주체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짙게 나타납니다. 현재 1조 7,926억 원 팔자세고요. 그리고 어제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다면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1조 원 넘게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나 1조 3천억 원 넘게 팔자세입니다. 이 물량들을 개인은 현재 매수 중이고요. 3조 원 넘는 이런 역대급의 또다시 이런 개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수 하락에 따라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업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의료정밀 섹터가 3.5%대로 가장 무겁고요. 오늘은 대형주 중심으로 이 전기전자 섹터가 2.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8%대까지 낙폭도 조금 확대가 됐고요. 이 대형주들 흐름을 보시면 오늘 네이버도 좀 크게 하락하면서 서비스업 섹터 2%대까지 하락합니다. 의약품과 제조업도 현재 구간 1% 넘는 낙폭이 관찰됩니다. 반면에 현재 구간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승하는 sek터들도 보시면요. 네, 그 가운데 철강금속 섹터 여전히 강합니다. 1.8%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철광석 가격 그리고 철강제 가격의 급등에 힘입어서 오늘장 철강주들 여전히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음식료품 쪽도 이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롯데칠성 그리고 풀무원 정도가 이렇게 현재 상승부를 강하게 켜내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음식료품 섹터도 1.4%가량 상승합니다. 네, 소비주 쪽으로 최근에 보복 소비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음식료품뿐 아니라 섬유 의복 섹터까지 현재 구간 상승을 하고요. 통신과 보험 업종도 현재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요. 어제와는 분위기가 정반대죠. 어제는 전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 거의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합니다. 특히나 IT 투톱주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외국인 매도세 이유를 찾아보면 이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현재 2% 넘게 하락하면서 82,000원선 아래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네, SK하이닉스도 현재 13만 원 선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장중에 6%대 낙폭까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 가운데 그래도 LG화학이 보합권 정도 터치하면서 약간의 선방하는 시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언택트 종목들 위주에서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3.7% 하락하면서 34만 8,5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약보합권의 시세를 기록하고요. 셀트리온이 2.7%가량 하락하면서 26만 7,50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쪽도 약세 흐름 지속되고요. 그래도 현대차 현재 양봉 전환 움직임까지 캐치가 됩니다. 현재 1% 하락하면서 22만 7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한 모습이고요.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그래도 포스코가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40만 8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들 위주로의 강세 흐름 말씀드렸고요. 또 SK이노베이션 보면 현재 3.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이 자회사 쪽 오늘 SKIE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했는데요. 오후장에서도 여전히 고전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오늘 따상이 아닌 오늘 하락세가 좀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5%가량 하락하게 되면서 SK이노베이션 모회사 쪽도 3%가량 하락합니다. 특징주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비철금속 재료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사상 최저로 20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이 철광석을 원료로 철강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철강 종목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이 오늘 18% 오르면서 72,800원 터치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철강주들 위주로도 이 7%에서 많게는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시면요. 알루미늄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톤당 2,500달러 선을 넘으면서 상승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향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반영하면서 오늘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세게 움직이고 있죠. 현재 대우AL과 조일알미늄, PJ메탈, 사마알미늄까지 20% 넘는 급등세고요. 그 가운데 대우AL과 조일알미늄은 현재 구간 상한가입니다. 네, 아래쪽으로 삼보산업과 남선알미늄도 여전히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우AL은 알루미늄의 압연이나 압출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가운데 PJ메탈은 알루미늄 탈승제와 빌렛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만 밀리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 쪽도 낙폭이 깊습니다. 1.8%대까지 하락하면서 974포인트 터치합니다. 네, 분봉 차트로 흐름 보셔도요. 오늘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점차 낙폭이 좀 확대가 되는 양상이고요. 현재 한시 구간 넘어서게 되면서 조금씩 낙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2%대 하락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 현재 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980선 내려놓고 970선까지 후퇴합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나란히 2,300억 원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이 흡수하고요. 4,864억 원 사자세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너무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2%의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렇고요. 현재 HLB는 3% 밀리면서 32,9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도 4%가량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좀 더 급락세가 나타나는 종목이 현재 SK머티리얼즈입니다. 7%대까지 내려가면서 현재 32만 5,900원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5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CJENM이 그래도 0.5%가량 상승하는 시세를 보여주고요. 휴젤도 1분기,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세에 반영하면서 3%가량 상승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에 접촉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북한 쪽에서도 잘 접수했다는 취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미 정상회담도 좀 가까워지고 있죠. 이런 기대감들 반영하면서 오늘 대북주들 흐름도 괜찮습니다. 네, 대우AL은 앞서서 보신 알루미늄 관련 종목으로 오늘장 상한가 터치 중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보셔도 JST나가 13% 오르면서 3,0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테마 더 보시면 정치 테마주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구애 메시지를 많이 보냈는데요. 별로 반응이 없자 이번에는 이 다른 후보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 종목으로는 PN풍년이 있겠고요. 8%가량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으로는 현재 이루온이 거론되고 있고요. 상한가 터치하면서 2,310원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네, 시장 상황 보고 왔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몇몇 테마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강한 철강석,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네요. 오늘 주제에서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서요.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올해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인플레입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시장의 발목을 잡고 나스닥 지수가 간밤에 하락, 그리고 미 선물 지수 기준으로도 지금 1%가량 하락하고요. 사실상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TV를 보면 미 시장 영향에 우리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죠. 기술주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김혜진 전문가님,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이유가 뭐예요? 51평선도 깨고 2%나 하락했던데요. 네, 정말 많이 하락했죠. 뭐 폭락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어제도 저희가 나와서 어제는 또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해줬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고용 지표가 쇼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은 또 잠잠하게 또 오히려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해서 오히려 고용 지표가 이렇게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하든지 오히려 시장에 대한 부양책은 더 쓸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또 시장은 올랐다가 네. 그럼 하루 만에 생각이 또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 고용이 이렇게 안 좋아서 테이퍼링도 더 미룰 수 있고, 그럼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지금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인플레이션은 그냥 인정하고 가고 있거든요. 네. 경기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원자재 가격도 다 지금 최고치를 다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고용도 안 좋고 테이퍼링 미뤄지고 그럼 이거는 금리 상승이다. 라고 다시 또 시장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 정상화는 아직 좀 속도감이 빠르진 않을 거고 머니하길 수 있어라고 안도했다가 다시금 같은 재료를 갖고 제 분석이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시장에 지금 있는 재료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계속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뭐 고용, 경기 회복 이런 거 다 있는 단어들인데 어느 시점에서 부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이 반응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어제는 또 좀 사실 급락에 대한 이유를 또 자세하게 세세하게 붙이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 총재들의 발언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레포트 영향도 있었고 한데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냥 인플레이션의 자극과 또 금리 상승의 우려감이 다시금 이 기술주들의 하락을 만든 것 같아요. 네.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기술주들이고 네. 워낙에 밸류적으로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 타겟팅이 됐던 것 같고요. 좀 지표를 또 보면은 네. 일단 전날 4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이제 기대되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네. 얼마냐라고 했을 때 3.4가 나왔거든요. 예전에 금리를 움직였던 것도 이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 쪽이고 이게 네. 브레이큰 이븐 레이쇼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한 2.5 정도로 네. 왔더라고요. 이게 네. 대체 2011년, 2013년 따지면 그 고점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2.5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시중금리가 2.5까지는 갈 거다라는 거고 안정적으로 2.5를 준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식 시장에 모험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그냥 채권을 사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가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 쪽인데 네. 저는 이야기 뒤에 더 네.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고점이라고 했을 때 시장이 고점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 예, 그거는 이야기 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이 수치가 그러니까 저는 좀 YOY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또 너무 의미 있게 보시기보다는 전달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좀 최근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에 기저가 네. 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너무 크게 나왔을 때 발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전달과 비교했을 때 3월에 나왔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는 3.2였거든요. 그럼 0.2%포인트만 그냥 증가한 정도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또 여기에 또 반응을 하자니 네. 또 이 수치가 올랐잖아. 0.2나 올랐잖아. 미미하지만 올랐잖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전달과 그렇게 유의미하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근데 일단 시장이 반응을 한 건 3.4가 나왔고 이게 2013년 최근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몇 년 이래 최고, 네. 몇 년의 최대치, 2013년 9월 이후에 최대치를 찍은 YOY 숫자다. 기준으로 최대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나왔던 수치들 중에서는 최대치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 사실은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이런 거에 대해 수치에 대해 의미를 주면서 기술주도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또 간밤에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다 오히려 원자재 투자 쪽으로 또 가고 있는 거고 하니까 유동성들이 그러니까 원자재들이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물가 상승될 것이고 또 뭐 최근에 지표를 나왔을 때 뭐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최대치를 찍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숫자들이 아무래도 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뭐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도 또 최고치,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네. 뭐 이런 거에 대해 영향도 받았고요. 네. 또 전날에 좀 전 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들도 있었는데 네. 뭐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준금리가 연 4.5%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죠. 네. 그러면서 뭐 4.5%가 지금 시장에서는 뭐 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로인데. 그 저게 말이 안 되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저거는 윌리엄스 총재가 아니라 더들리 총재일 거예요. 전 총재는 뉴욕연은 전 총재는 더들리 총재거든요. 네네. 더들리 총재가 사실 이제 원래 슈퍼 비둘기였거든요. 슈퍼 비둘기인데 지금은 이제 퇴임하셨죠. 퇴임하시고 네.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러니까 인터뷰 정도만 하는데 4.5는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4.5 뭐 그 재앙이죠. 만약에 진짜 저렇게 기준금리가 4.5가 간다. 숫자만 보면 깜짝 놀랄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하면 안 되죠. 주식하면 안 되고 뭐 어떤 자산도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좀 낮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 현실적이지는 않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사면 뭐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는 거야? 보통 평균적으로 한 번에 올리면 25 베이스 0.25, 포인트인데 베이스 포인트 올리는데 몇 번을 올려야 돼요? 제가 보기 아닌 건데 시장이 근데 어쨌든 막 저런 거에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니까 저런 거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나에 대해서도 시장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전 총재였지만 그의 발언 역시 또 화두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뭐 윌리엄 더들리가 그렇게 말을 했어서 또 뭐 네. 금융위기 때는 5%가 넘었다. 뭐 이런 아. 말까지 하면서 좀 겁을 줬는데 네. 뭐 지금으로선 현실성이 막 그렇게 바로 시기적으로 와닿을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또 지금 기술주, 특히 나스닥이 급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좀 글로벌 IB들의 전날 밤 그 레포트들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뭐 투자 의견을 네. 매도로 내는 쪽으로 이제 좀 가고 있거든요. 특히 시티은행에서 좀 세게 냈어요. 좀 뭐라고 기술주들이 이제 하향이다, 어. 투자 의견은 하향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 중에 배경이- 이제 콕 집어서 말하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특히 광고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광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 네. 광고 시장에서의 수익이 더 이상의 성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 궤도는 이미 그 곡선이 조금 가파름을 좀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수익이 이전만큼 걷어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뭐 과대평가한 부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계산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을 특히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페이스북, 구글보다는 이 기술주들보다는 경기에 민감주들 대표적으로는 지금 엑스모빌이라든지 헬리버튼 쪽에서의 매수 의견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기술주들은 이제 올 하반기로 갈수록 좀 주가의 탄력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냈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또 아직 매도는 아니다. 매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려감이 있는 부분은 법인세. 네. 증세 이슈 때문에요. 그렇죠. 또 이 부분이 또 전날 밤에 시장에서 조금 화두였거든요. 네네. 법인세 인상이 되는 건 뭔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에서는 무조건 될 것 같으니까 네. 지금 28%냐 뭐 25%냐 25%의 합의를 볼 것이다 뭐라고도 많이 나빠하는데 일단 법인세 인상이 됐을 때 이 기술주들이 받을 매출이나 이 소득 영향이 좀 클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법인세가 인상되는 구간에서는 이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확실히 감소를 했었다라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말하면서 이런 우려감은 충분히 있지만 하지만 뭐 아직 매도는 아니다라고 또까지는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레포트들 영향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개인 투자자들도 또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에 대해서 매도를 좀 했던 부분들이 네. 지금 소득세를 신고하는 아.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주식 심화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100만 달러 이상의 지금 금융소득을 올린 사람들에게 고소득자에게는 더 지금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최대 39.8%까지 부과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조금 많이 났던 구간들, 기술주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 좀 하는 차익 실현을 할 수 미리 좀 있는 정리하는. 그렇죠. 네. 빌미가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은 그러니까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했을 때 세 감액이 높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1년을 투자를 가지고 있으면 네. 1년 후에 팔면 세금을 그러니까 이 자본 이득세를 20%로 낮춰줍니다. 원래 그 전에 팔면 뭐 아예 단기로 팔면 조금 더 높고요. 네. 3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년이 넘으면 20%까지 이제 감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지고 주식이 반등 나오면서 미국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던 시기가 4, 5, 6이거든요. 네. 근데 딱 지금이 4, 5월 달 다 1년이 지나는 시점이잖아요. 아. 그럼 지금이 딱 20%대가 확정이 되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팔고 보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20% 세금 일단 내놓고 네. 기다렸다가 다시 사자. 네. 예,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 물량이 저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오늘 보면 그들이 대부분 산 게 대부분 나스닥 네. 기술 성장주들이거든요. 지난주 딱 급락하고 나서 그렇죠. 종합개미 운동처럼 네. 이렇게 들어왔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오늘 또 떨어진 게 오늘 새벽까지 떨어진 게 다 그 종목들. 개인 로비닛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네. 그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다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영향도 있다고 매물 봐야죠. 추세가 있었다. 네, 그게 이제 1년 딱 시기적으로 아. 1년. 그러니까 이 자본 이득세가 딱 최저로 떨어지는 그 시점이니까 네. 이 물량이 좀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수급, 뭐 증세 이슈 여러 가지로 좀 악재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움직임 속에 나스닥이 2%의 하락을 나타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이 받는 그 여파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렇게 나스닥이 꺾일 것인가, 우리도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이슈는 일시적이라고 한다 해도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키워드고 이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 원자재 쪽이라든지 계속 이런 투자가 키워드가 될 텐데 결국은 성장재 불리한 게임은 지속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장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좀 기술주가 약할 수는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 쪽에 계속 이제 시장이 초점을 둘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문가님이 그 속도를 계속 시기마다 네, 얘기해 주셨었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가 특히 이번에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는 건 이제 수요일 날 CPI 지표가 발표되는데 네. 어쨌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거 원래 제가 4월 달에 5월 시장 좀 조심하자고 했었던 것 중에 이유가 이제 5월 둘째 주가 CPI가 발표되는데 이게 엄청 높게 나올 거다. 계속 물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가장. 저번에도 PC 잘 보자. 네. 그리고 이번에 CPI 잘 네. 보자.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어쨌든 가장 높게 나올 거예요. 가장 높게 나올 시점이다. 왜냐하면 기저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4월이. 네, 4월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그때는 거의 뭐 10불대였는데 이제 지금은 60불대니까 네. 4월 달 평균으로 보더라도 50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여기에 대한 부분 옥수수 가격 역시도 엄청나게 곡물 가격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과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극이 되는 시점이 4, 5월 달. 그러니까 이때는 엄청나게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물가에 좀 시장이 집중하는 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나스닥이 조금 더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연속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연준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단기적일 거고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기저효과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급이 지금 원활치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이 주식 심화론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런 백신의 양극화 이게 공급의 문제로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원활하게 맞아지고 지금 집단 면역의 속도가 높아지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들. 근데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선진국들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쪽은 다 이제 이 신흥국 쪽인데 네. 신흥국은 지금 여전히 백신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고 네. 오히려 또 확산세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러면 이런 원자재의 공급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막히는 상황. 그러니까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 차이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도 지금 자동차를 살려는 사람 많습니다. TV를 네. 살려는 사람도 많고요. 집을 살려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공급단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같은 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때문에 지금 부족 때문에 참 할 수도 없고. 네. 이게 또 아날로그 반도체 관련 부분이 또 이제 일반 가전까지도 갔고 사고는 싶은데
지금 공급이 안 된다. 이번에 고용 시장이 쇼크 나온 것도 사실상 공급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 공급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노동 시장에서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공급을 해주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네.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특히 보니까 서비스직 그렇죠. 이게 좀 네.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 공급단의 문제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은 풀릴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완화되면 공급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수요는 크게 수요는 좀 그대로죠. 증가하지는 않을 예, 거다. 여기서 더 늘어날 게 없다. 네. 왜냐하면 지금이 거의 보복 소비로 수요가 거의 극에 달았다는 거죠. 네, 만약에 네. 예를 들어 지금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참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샀는데 그건 또 뭐 계속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옷 같은 뭐 옷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옷은 좀 옷이나 음식료는 다를 수 있는데 뭐 가전이나 특히 내구재 같은 경우는 네. 한 번 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이 소비를 하는 데는 짧아도 3년 정도로 본단 말이죠.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미 그 보복 소비의 극은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거예요. 경기 회복되면 소비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늘어나겠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미 보복 소비를 통해서 상당 부분 소비는 계속 유지가 됐었어요. 우리가 걱정했던 건 그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언택트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물동량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소비는 늘어나고 있었고 소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기 회복이 된다고 여기서 더 많이 됐다고 해서 소비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건 아니다. 소비의 증가세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좀 완화가 될 것이고 네. 공급이 제가 보기 가파르게 따라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 관련된 부분은 좀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원자재 가격 이런 것도 또 원활하게 지금 이제 공급이 된다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 기저 효과가 빠지는 상황, 네. 빠지는 상황에서는 또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근데 이게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오.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 쪽은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3분기 정도가 돼야지 네. 조금은 더 이제 모색을 할 것 같다. 다만 그 전까지는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잡을 수밖에 없다. 모멘텀이 그쪽이 계속 가니까. 네. 다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경제 네. 지표에서 상승 속도가 경제 지표의 상승 속도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 또 경기 민감주에 대한 매력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이제 기술주들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인내하는 시기라고 보고요. 네. 추세적인 하락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통적인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주들이 네. 그냥 전통적인 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대체 큰 흐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큰 흐름에 있는 사이클인데 네, 네.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왜?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3차 산업혁명 때 그 네. 서비스 관련 이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을 때 똑같은 레포트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당시에도 뭐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네 막 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결국에는 그거보다도 더 갔어.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분도 한 번도 누구도 이전에 메타버스가 있었나요? 이전에 자율주행이 있지도 않았고 전기차도 있지 않았어요. 새로운 다 시장들이잖아요. 그런 시장들이 커지고 나가는 걸 예전의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뭐 물론 완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그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를 맹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예. 이런 소위 말해 뭐 증권사나 글로벌 IB나 아니면 언론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했던 멘트들을 봐보세요. 안 좋다, 과열이다, 떨어진다, 폭락이다 계속 했는데 시장은 계속 올랐어요. 긴 그림에서 예. 보면 결국 방향성은 살아 있다는 거죠. 나스닥 3월 달 완전 무너질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다시 다 들어줬어요. 지금 5월 달 이번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3월 이 저점을 깨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뭐 분명히 뭐 더 안 내려간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 네네. 여기서 그러면 기술주가 완전 끝나고 그럼 추세적인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냐 네. 그 부분은 아니다. 다만 속도는 좀 더디다. 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네. 하반기 정도가 돼야 되겠지만 네네. 결국에는 그때까지 그 이후에는 다시 기술주의 턴이 온다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이쪽에 투자 특히 해외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쪽에 해외 주식 기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인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홀딩하면 하반기는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또 주목을 받고 빛을 받고 있는 쪽도 좀 짧게만 여쭤볼게요. 특히 인플레 이야기 속에 이 상반기에는 이쪽이 좀 계속 잡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제 철강석 가격 또 알루미늄 가격 이런 원자재 급등 레일은 계속되고요. 오늘 풍산 포함해서 이렇게 비철금속 쪽 너무 강합니다. 특히 알루미늄 쪽은 제가 철강 쪽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떡하죠 했을 때 대체로 이제 알루미늄 쪽이 지금 덜 갔습니다 하셔서 사마 알미늄을 말씀하셨던 게 저번 주였었죠. 네. 저저번 주. 근데 지금 너무 이제 튀어 올라가지고요. 이럴 때는 좀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제 그때 철강 이야기를 최근에 저희가 철강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게 심화할 때 뭐 건설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철강이 낫다라고 이야기 네. 많이 했고 철강주 여러 번 하다가 철강주 너무 많이 갔으니까 네, 네. 예, 다른 게 어떤 거냐 할 때 제가 이제 알루미늄 가격은 실제로 알루미늄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반응을 안 했다. 관련주가. 그래서 예, 네. 관련해서는 차라리 알루미늄 하시면 사마 알루미늄 괜찮다고 했는데 오늘 관련주가 다 가요. 예, 오늘 뭐 좀 많이 급등하는데 네,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신규로 접근은 좀 어렵습니다. 아,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는 입찰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 이제 꺾일 것이냐? 네. 그러니까 조일 알루미늄이나 그러니까 남선 알루미늄은 사실상 건자재 쪽인데 이쪽은 그러니까 이 가격 전가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된다. 좀 약간 아. 테마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사마 알루미늄은 다릅니다. 사마 알루미늄이 주력하는 게 2차 전지랑 그다음에 이제 포장용기 관련 쪽이잖아요. 네. 이쪽은 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산업이고 네. 여기가 공급이 굉장히 딸리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 전가력이 있어요. 그러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는 걸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사마 알루미늄은 만약에 조정이 준다면 한번 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가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 전문가 두 분께서 말씀하신 CPI 지표 잘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면 YOY로 3.6% 상승, 인베스터잉닷컴 기준으로 이렇게 전망치 나오고요. 월 비로는 전월 대비로는 0.2%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범주를 넘어가느냐, 여기에 또 살짝 하회하느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은 이번 주에 키워드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의 주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또 많이 속상하신 분들 IT 섹터의 하락입니다. 이렇게 계속 횡보하나 싶었는데 그 자리를 지켜줬던 게 그나마 감사할 정도입니다.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 닷새 동안에 조금씩 올려왔던 거를 다 좀 이탈하고 있습니다. 2.5%가량 하락으로 8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SK 하이닉스는 오전장에 이제 120일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5.7%가량의 하락 움직임 나옵니다. 이렇게 형님 투톱이 다 밀리자 중소형 소부장까지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김혜진 전문가님,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보세서 앞선 주제랑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성장주의 저는- 약세. 그렇죠. 네.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이 무시할 수 없겠죠. 네,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뭐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좀 나스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니까 좀 그런 시장의 약세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네. 좀 잘 지켜왔다 했었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시장의 흐름을 못 이기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뭐 미국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정말 반도체라든지 IT이 지금 수급이 지금 너무 불균형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품귀 현상이라고 하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뭐 이것저것 다 지금 안 만들어지고 있는 못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반도체 가격은 정말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가격을 다 지금 온전히 못 받고 있거든요. 반도체 섹터에서. 그런 영향도 있고 뭐 굳이 우리나라만의 영향을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 뭐이라고 네.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의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부양책도 IT 쪽으로 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뭐 삼성전자가 대표 주자라고 했을 때 뭐 아무래도 오너의 부재는 저희가 또 좀 아쉬운 점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좀 적극적으로 뛰어갈 시기에 좀 부재한 부분들 전략적으로는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저는 엄청 부회장의 큰 것 같아요. 공백이, 왜냐하면 네. 만약에 지금 이휘재용 부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뭐 다른 경쟁사들이 뭐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막 언급이 없으면 저는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제일 처음에 133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투자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120조 하고 최근에 그거 밟고 더 레이스가 들어왔잖아요. 네. 인텔 더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170조 정도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계속 투자에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엔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시기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미뤄지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산업 자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오너 부재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삼성이 그러니까 오너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는 맞는데 네.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어찌 보면 CEO 월급 사장이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회사를 유지를 시키고 돌아가긴 하겠죠. 시스템이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아주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는 오너가 필요한 건 맞다. 그 부재가 굉장히 크고 삼성전자가 안 가니까 사실 다른 애들이 갈 리가 없죠. 예, 그 흐름이 지금 좀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투자 지원.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뭐 삼성전자의 또 그런 서플라이 공급 체인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쪽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국내에서 만약 좀 특수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앞서서도 뭐 좀 약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뭐 최근에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적인 뭐 하이엔드급의 반도체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아날로그형 반도체들도 지금 생산이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정말 가전이 지금 안 만들어지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 다 상승하는 쪽에서도 다 뭔가 다 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건 정말 실생활에서 가전을 지금 사러 가신 분들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가전이 없어서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가격이 아마 다음 달에는 이것보다 훨씬 오를 오를 거다. 겁니다. 네. 예, 지금 뭐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네. 정말 지금 공장이 못 돌아갈 정도의 지금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생산 지원들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영향은 있겠죠. 아무래도 매출적으로나 뭐 영업이익적으로 좋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은 상반기에는 뭔가 지금 IT 관련, 반도체 관련 국내의 좀 네. 종목들이 좀 약세 영향을 좀 크게 받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미시장 때문에 부진했다라는 이야기도 처음 해주셨는데 우리는 미국의 기술주만큼 이렇게 안 올랐는데 우리는 하락할 때 이렇게 더 하락하니까 괜히 억울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섹터 앞서서 문서인 전문가님 기술 성장주들은 하반기에다 빛을 볼 텐데 그 흐름은 물론 문제가 없다고는 하셨어요. 하지만 특히 1, 2월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그 입주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입주 네. 축소가 너무 높아서 지금의 하락을 견디기가 너무 괴로운 순간 아닙니까? 여기 전략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면 안 된다 일단.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반도체 관련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아니게 그냥 들어가신 종목들은 네, 네. 그건 파는 게 맞죠.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반등 나올 때 따라 못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네.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고 네. 실적 개선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네.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니까 그 대충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네. 그런 종목들은 인내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돌아온다. 텀은 돌아올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은 어쨌든 기술주의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쉽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업황 개선에 대한 이 빅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반기에 아날로그 반도체들 다시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그다음 결국엔 또 투자가 또 집행될 수밖에 없고 예. 증설 효과는 또 증설은 또 시작될 수밖에 없고 글로벌적으로 어쨌든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네. 이번에 애플이 퀄컴 쪽에서 빼가지고 이제 자기가 본인이 모델 칩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칩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물론 상당 부분은 TSMC인데 TSMC가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히 삼성전자가 또 먹을 거고. 네. 그러니까 모멘텀은 하반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의 발목이 잡혀 있고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기술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더 초점을 맞추니까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산업의 구조가 바뀐 건 아니다. 산업의 환경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인내하고 끌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너무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그래서 함부로 너무 섣불리 추가 매수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저점이겠지? 네, 라는. 저는 한 6월 달 정도. 제가 뭐 5G 이야기할 때도 지금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뭐 그러니까 6월 달 정도부터 좀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2분기. 그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이런 이 반도체, 이런 IT, 그다음 2차 전지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네.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6월 이후를 보는 게 맞다. 6월 달부터 조금은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반등은 이제 하반기부터. 오히려 썸머 랠리를 주도하는 쪽은 초입구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5월 셋째 주부터는 시장은 반등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번 주 물가 지표 관련 나오고 여기 시장 한번 후다거리 한번 하고 네. 다음 주 좀 바닥 잡으면서 제가 계속 이제 좀 이른 썸머 랠리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초기 그 이른 썸머 랠리의 초입은 그러니까 기술 성장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가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후반기, 그러니까 한 7월 정도에서 좀 따뜻해지는 그 시점, 더워지는 그 시점부터는 다시 기술주가 갈 거니까 그때를 기약하면서 저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오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 상무부 쪽에서 다음 주 20일에 반도체 대책 화상회의 또 연다고 해요. 삼성전자 여기에 가게 되는데 계속 투자를 하는데 늦어진다. 또 여기에는 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있죠. 부재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미국 쪽의 압박이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게 만약에 이게 너희 중국 거 하지 마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이건 악재예요. 근데 삼성은 어차피 미국에 하려고 했거든요. 파운드리 어차피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걸 집행하는 건 괜찮다. 네. 그 압박을 주는 건 좀 미국 입장에서 빨리 해라는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너가 부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고 네. 그러니까 삼성은 야 조금만 기다려줘라 할 것 같고요. 네. 미국은 야 그런 거 신경 쓰고 빨리 해봐라 이런 거고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중국 쪽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면 당연히 삼성전자 안 좋죠. 왜냐하면 시안 쪽에 대한 투자가 아예 집행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대한 불확실성인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악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다리자 홀드 관점 주셨고 7, 8월 정도에는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 거다. 지금 채팅창에 수급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삼성전자 보니까요. 510만 주 외국인 매도가 나옵니다. 어제 한 95만 주 정도 잠깐 사더니 어제 기관은 240만 주 정도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거 다 오늘 팔고요. 외국인은 500만 주의 매도가 나오는데 최근 한 단기간에 봤을 때는 4월에도 이런 규모는 없었네요. 보니까 메릴린치랑 JP 모건 체이스 창구에서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파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전문가님?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야속하네요. 기술 네. 성장주가 안 좋은 상황에서 네네. 그 다음에 어쨌든 나스닥이 빠지는 상황은 나스닥에 연동하는 게 신흥국 쪽에서는 다 그러니까 대만 가권이랑 우리나라잖아요. 네, 코스피니까. 그렇죠. 그럼 코스피에 가장 이제 코스피가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큰 게 매도하기 쉬운 게 이제 삼성전자, 우리 SK 시장 하이닉스니까. 대변하는. 그러니까 오늘 그 두 종목을 가장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들어올 때는 네. 또 무섭게 또 들어올 거예요. 네, 그쪽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IT를 둘러싼 악재들이 나오면 정말 공매도 타겟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좀 여쭤봤어요. 지금 대만도 말씀하셔서 보니까 3.5% 지수 빠지네요. 네,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잡혀 있다는 점을 좀 인식하셔서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름들 같이 짚어봤습니다. 두 분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지을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계속 만회할 수 있을까요? 좀 더 힘내시고요.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